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조 이사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성윤우의 딸 덕임이었다. 몰락한 양반이었던 성윤우는 본래 승지였던 한주승의 청지기 노릇을 했는데 한주승이 사망한 뒤에 이산 외조부 홍봉환의 집으로 옮겨 청지기 생활을 했다. 그 바람에 덕임은 어릴 적부터 홍봉환의 집에서 자랐다. 이사는 유년 시절 외가에 드나들며 덕임을 알았고 자라면서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터라 소녀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는 새손이던 11살에 혼인했다. 신부는 김신묵의 딸이었는데 이산보다 한 살이 어렸고 덕임과 같은 나이였다. 이사는 이때 이미 마음속에 덕임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손빈 김씨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이산이 결혼한 것은 1762년 2월인데 그 무렵에 이산에겐 기쁜 소식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소년 이산이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덕임이 아기나인이 되어 어머니 해경궁 초소로 온 것이었다. 해경궁 홍씨는 덕임을 딸처럼 귀히 여기며 직접 키우다시피 했고 이산 또한 덕임을 친누이처럼 다정하게 대했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이산은 이제 15살이 되어 마침내 관례를 올리고 새손빈 김씨와 하푼례도 올렸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후궁을 드릴 수도 있었다. 그러자 이산은 곧바로 덕임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자신의 후궁을 태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산의 어머니 해궁궁 역시 찬성한 일이었다. 하지만 덕임은 후궁이 될 수 없다고 울면서 거절했다. 그 이유를 들으니 아직 새손빈이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후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새손빈은 덕임과 같은 14살이었으니 임신하기엔 아직 일렀다. 덕임은 새손이 우선 새손빈에게 자손을 보는 것이 순서라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당장 후궁이 되어야만 한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버텼다. 사실 궁녀가 왕이나 세자의 승언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덕임의 말이 사리에 맞았다. 결국 이사는 덕임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녀를 후궁으로 삼는 것을 보류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사는 아내 김씨에게 애틋함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김씨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이사는 영조에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덕임에게 승은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덕임은 이산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녀는 왕비에게서 자손을 보지 못했으니 관례에 따라 3명의 후궁을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번에도 역시 덕임의 의지는 완강했다. 이사는 별수 없이 이번에도 물러났다. 이후로 이사는 온빈 홍씨와 화빈 윤씨 등 2명의 후궁을 드렸다. 그런 뒤 1780년 다시 덕임을 찾아가 승은을 받으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덕임은 여전히 후궁 셋을 먼저 드린 뒤 승인을 받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산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산은 덕임의 하녀들을 무섭게 꾸짖고 벌을 내렸다. 그때서야 덕임은 이산이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고 마침내 받아들였다. 이에 정조는 자신이 직접 쓴 그녀의 묘지문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처음 승은을 내리려 했으나 내전이 아직 아기를 낳고 기르지 못했으니 울면서 감히 못한다고 사양하였고 죽음을 맹세하고 명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이를 받아들여 더는 재촉하지 않았다. 이후 15년 동안 널리 후궁을 뽑았고 다시 빈에게 승은을 내렸으나 거듭 사양하였다. 이에 빈이 사사로이 부리는 하인에게 죄를 꾸짖고 벌을 내리자 빈은 비로소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 이사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첫사랑을 15년 동안 끈질기게 공략한 끝에 마침내 자신의 여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때 정조는 29살이었고 덕임은 28살이었다. 승은을 입은 덕임은 곧바로 임신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780년 12월에
유산하고 말았다. 이후 다시 임신했지만 그 아이 역시 유산하였다. 이후 또다시 세 번째 임신하여 이번에는 무사히 출산했다. 1782년 9월 7일 새벽, 덕임은 연하당에서 마침내 왕실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왕자를 낳았다. 사랑하는 여인 덕임이 왕자를 출산하자 이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것도 처음으로 얻은 자식이었다. 그래서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교했다. 공인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이 다행히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이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용으로 삼는다. 덕임에게 소용섭취를 내린 이사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이후 2달 뒤에 종조는 덕임이 낳은 왕자를 온자로 삼고 명호를 내렸다. 또한 1783년 2월에는 덕임을 빈으로 삼고 의빈이라 칭하게 하였다. 그녀의 비노 의인은 종조가 직접 정했다. 정일품 빈의 접지를 받은 덕임은 이후 다시 임신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84년 윤삼월에 옹주를 낳았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얻은 종조는 이제 진정 아비가 되었다고 좋아했다. 딸을 잃은 종조와 덕임은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특히 덕임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알아눕기까지 했다. 종조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뭔가 손모를 안기고자 했고 그의 7월 온자였던 덕임의 아들 순을 세자로 삼았다. 당시 3살이었던 이 아이가 바로 무뇨세자이다. 덕임의 아들이 세자가 된 뒤로도 종조와 덕임의 금실은 매우 좋았고 그래서 덕임은 1786년에 또 임신했다. 이때 덕임의 나이는 35살이었고 노산이었다. 거기다 그녀에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세자 순이 그해 5월에 홍역으로 사망한 것이었다. 그때 순의 나이 겨우 5살이었다. 덕임은 임신한 몸으로 세자의 빈소를 지켰고 장례식 때에는 무덤까지 따라가 서럽게 울었다. 종조 또한 통곡을 거듭하며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했고 자신이 직접 묘지까지 가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웠다. 당시 효창묘에 장사 지내던 날의 사항을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무뇨세자를 효창묘에다 장사 지냈다. 이날 새벽에 발인하였는데 임금이 흥암문 밖에 나와서 곡하고 전별하였다. 다시 흥암문 안에 약차로 돌아와서 영여가 도성 밖에서 떠나기를 기다렸다. 임금이 흑립과 백보 첫립을 다시 입고 요수에 나가 체복으로 바꾸어 입고서 이를 지켜보았다. 장사가 끝나자 임금이 친히 신주를 쓰고 초우제를 지냈고 그대로 하룻밤을 지냈다. 무뇨세자가 죽은 뒤 덕임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것이 병이 되어 알아누웠고 결국 궁궐 밖으로 피접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종조는 이렇게 말했다. 부인의 마음이 약하여 출정 증세가 있다. 5월 이후 중병에 걸렸고 이에 본궁으로 피접을 보냈다. 출정 증세란 마음의 병을 말한다. 무뇨세자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어 중병에 걸린 것이었다. 이후로 덕임은 경희궁에서 지냈다. 경희궁에서 2달쯤 머물다가 그해 9월에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그때 덕임은 만삭이었다. 또한 병증도 심각하였다. 몸이 너무 상해 출산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종조는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늘 그녀 곁에 머물렀다. 약을 다릴 때도 직접 검열했고 약봉지와 약그릇도 직접 챙겼다. 혹 누군가가 약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약봉지와 그릇은 항상 침실에 보관하도록 엄명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종조의 그런 정성에도
의빈 성덕임은 1786년 9월 14일 한낮에 창국궁 중의당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의빈 성씨가 조라였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 1등 예로 거행하라 하였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 도제종 홍락선이 호산청을 설치하자고 청하자 수산딸을 기다렸다가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한 것이었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실패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연하 없이 나라의 군분을 걱정하였다. 홍락성이 아뢰기를 5월 이후로 온 나라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또 이런 변을 당했으니 전실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이상하다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더욱더 없게 되었다. 고 하였다.